안녕하세요. 생명보험 설계사 등록시험 정답만 콕 찍어 알려주는 남자 이준태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보험 세제 마지막 시간으로 소득세와 보험 설계사 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Here we go! 이번 시간엔 소득의 종류와 각 소득에 대한 세금의 내용을 공부해 볼게요. 먼저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크게 열거주의 방식과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해요. 전 시간에 배웠던 상속과 증여는 종류 구분 없이 상속이나 증여로 판단되면 모든 걸 포괄해서 한꺼번에 과세하는 완전 포괄주의 방식이었잖아요. 그런데 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한꺼번에 포괄하는 게 아닌 구체적으로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 방식을 쓰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소득의 종류별로 각각 과세하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종합과세를 하는데요. 종합과세란 각 소득을 종합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분리과세할 수도 있고 분류과세도 할 수도 있다고 해요. 여기선 분리과세와 분류과세하는 소득이 무엇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먼저 소득세를 내야 할 소득의 종류를 열거해 볼게요. 소득의 종류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 이렇게 8가지 소득이 있는데요. 이 중에 매년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하는 거라 종합과세하면 안 되고 따로따로 분류해야 하는 소득이 2가지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문제인 분류과세 소득을 고르는 건데요. 바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에요. 다른 소득들은 매년 발생하는 데 반해 퇴직과 양도는 그렇지 않기에 따로따로 분류해서 발생할 때 과세하기에 이 2가지는 분류과세하는 소득이랍니다. 퇴직과 양도소득을 제외한 6가지 소득을 합쳐서 종합과세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누진세 구조를 채택하고 있어서 소득이 적으면 세율이 낮고 소득이 높으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 세율을 표로 한번 볼게요. 1년에 1,200만 원 이하의 소득자는 최소 세율인 6%를 소득세로 내면 되고요. 1,200부터 4,600은 15%, 4,600부터 8,800은 24%, 8,800부터 1억 5천은 35%, 1억 5천부터 3억은 38%, 3억부터 5억은 40%, 5억부터 10억은 42%, 그리고 마지막 10억 넘게 버는 고소득자는 무려 45%를 소득세로 납부해야 해요. 다시 말해 내가 1년에 10억 이상을 버는 사람이라면 세금으로 무려 4억 5천만 원을 소득세로 내야 한다는 셈이죠. 그리고 이 표를 다 외우긴 힘드니까요. 종합과세 세율은 최저 6%부터 최고 45%까지 있다라고 기억하면 충분합니다. 자, 이 부분이 소득세에서 잘 나오는 2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는 분류과세의 종류. 2번째는 소득 종합과세 최저세율과 최고세율. 자, 다음은 6가지 종합과세 대상 소득 중에 성격이 비슷한 2가지가 있어요. 내가 직접 일해서 버는 소득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소득.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금융소득이라 불리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있어요. 자, 이자는 저축해 놓으면 알아서 매월 지급하고 배당도 좋은 주식을 매수하게 되고 회사는 투자금으로 수익을 내면 주주들에게 알아서 배당금이라는 걸 주니까 노력 없이 버는 소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2가지를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이 금융소득은 2천만 원을 기준으로 1년에 2천만 원 넘게 이자나 배당을 받는 사람은 종합과세, 즉 최고 45%까지 소득세를 부과하고요.
저같이 은행 이자와 주식 배당으로 1년에 2천만 원 이하로 받게 된 사람은 분리과세를 적용해서 14%의 단일 세율만 적용하게 된답니다. 보통 우리가 적금 만기되면 은행에서는 세금을 떼고 주잖아요. 그걸 원천징수라고 하는데요. 이자 수익의 14%를 떼고 지급하게 되는 걸 말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소득을 말하는데 2천만 원을 기준으로 초과하면 종합과세하게 된다라고 머릿속에 저장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금소득은요. 크게 국민연금의 공적연금과 연금저축, 퇴직연금으로 구분되는 사적연금으로 나눠지는데요. 이런 연금소득은 연금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해서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적연금, 즉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로도 선택할 수 있어요. 자, 분리과세를 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55세 이후 수령,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부터 수령, 또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수령할 때만 분리과세가 된다고 하니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연금은 지급할 때 원천 징수로 과세한다고 했잖아요. 자, 오른쪽 표를 보시면 연금 과세 세율도 연금 개시 나이에 따라 달라져요. 70세 미만의 연금을 개시하면 5%, 70세부터 80세에 개시하면 4%, 80세가 넘어서 개시하면 3%를 과세하고요. 연금 개시 후 해지할 수 없는 종신연금을 선택하게 되면 4%로 연금 지급 시 과세한다고 하니 이것도 하나 기억해 주세요. 자, 세금 쪽에서 나오는 숫자들은 처음부터 다 외우려 하지 마시고요. 저랑 공부할 땐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이해했다가 실제 문제를 풀면서 하나씩 대입하는 식으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처음부터 포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갈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소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이제부턴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가질 만한 설계사의 세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보험 설계사는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라고 배웠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배운 소득 중 설계사 소득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자, 설계사는 보험회사에 속해 있지만 보험회사 직원이 아니라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설계사의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매월 설계사 수당을 지급할 때 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 거죠. 근로소득으로 본다면 세율이 훨씬 더 세거든요. 자, 설계사의 소득인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 신고하는 게 원칙인데요. 예외적으로 간편장부 대상자인 설계사는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를 종결하기도 해요. 시험에서는 어떤 경우에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는지 종종 물어보거든요.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간편장부 대상자 첫 번째는 직전 과세 기간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인 설계사를 대상으로 해요. 그리고 이제 막 들어온 신입 설계사도 간편장부 대상자로 보고요. 결국 1년에 7,500만 원을 기준으로 7,500만 원보다 못 번 설계사와 신입 설계사는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고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라고 머릿속에 저장해 두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걸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걸로만 묶어봤어요. 자, 다음 중 종합소득 금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은, 자, 앞에서 8가지 소득 중 2가지는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하는 소득이라 매년 합산하는 종합과세가 아니라 따로따로 분류하는 분류과세 한다고 배웠잖아요. 그 분류과세를 고르라는 문제예요. 정답은 1번 양도소득이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하는 거니까 분류한다라고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저장해 주세요. 자, 2번 문제. 다음 중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방금 배웠죠, 우리. 설계사는 7,500만 원을 기준으로 7,500만 원 미만으로 버는 설계사나 신입 설계사는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를 종결하는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했으니까 아닌 것은 3번. 다른 보험회사로 이직한 설계사겠죠. 자, 세금편을 마지막으로 생명보험 설계사 시험에서 공통영역 20문제를 다 공부해봤어요. 공통영역은 3점짜리 20문제가 나오는 부분으로 시험 합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 시험 합격 커트라인이 60점이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배운 공통영역이 생명보험하고 더해져서 제1과목인 생명보험 100점이 되고 다시 제3보험에 더해져서 제2과목 제3보험 100점이 되는 거니까 이 공통영역을 잘해서 해결한다면 합격하기 훨씬 수월해지잖아요. 공통영역이 내용은 많아 보이지만 보험의 기본이 되는 만큼 공부하시는 분들 모두 철저하게 제대로 준비하셔서 모두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공통영역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제 강의가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후다닥 확인해서 답장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 생명보험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볼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